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여기 뒤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네. 찍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 금요일 올라갈 것 같은데, 미리 찍는다는 좀 이해하고 계시고,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 품절됐더라? 저희 링크 통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꽤 되시나봐요, 그래도. 네. 애초에 물량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품절됐습니다. 쿠팡에 다른 링크도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 네. 그래서, 저는 한 17만원 정도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격 다시 뜨면 제가 링크를 또 걸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을 분석할 차례인데 도대체 뭘 분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시총순으로 하니까,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까지 했으니까 이제 원래 도지를 할 차례입니다만, 네. BNB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BNB를 하려고 하고, BNB는 빗썸에만 상장돼 있어요. 그렇죠. 업비트 네,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요거를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BNB를 그래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BNB가 바이낸스 코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자체 코인인데, 예전에 거래소 자체 코인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FTX가 망한 것도 사실 이제 FTX 거래소 자체 코인 때문이긴 하고, 일정 부분은.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이제 거래소 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의 실적에 영향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주식에 가까운?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는 BNB를 조금 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왜냐면 바이낸스가 망할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1위 거래소가 바뀔 수는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이낸스도 원래 처음부터 1등이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처음 코인 시작할 때는 폴로닉스라는 거래소가 1등이었고, 네.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선물은 비트맥스였고, 네.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나오면서 선물도 다 바이낸스가 1등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2017년에는 바이낸스가 현물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현물을 먼저 먹고 나서 2019년부터인가 18년 말부터인가 어쨌든 바이낸스가 선물을 하면서 선물 시장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망할 가능성은 적지만 1등이 바뀔 가능성은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없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FTX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그런 시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제약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좀 거래소 리스크가 있다. 대신에 비트코인과는 이제 영향을 받긴 하되 다른 알트코인처럼 심하게 받진 않는다. 네.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바이낸스에 대해서, BNB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알트코인들 볼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얘기를 하듯이 BNB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BNB를 어떻게 활용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충 보니까 맞아요. 자, 일단은 거래 수수료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현물, 선물 거래 수수료를 BNB로 지불하면 최대 25%를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BNB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돼.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5%를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아마 최대 할인이 25%가 그럴 거예요.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런치패드 및 럼풀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런치패드는 예전에 이제 예전에 ICO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거래소에서 네. 괜찮은 프로젝트를 약간 경선하는 것처럼, 경선을 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ICO처럼 모이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BNB를 일정 기간 스테이킹하거나 갖고 있거나, 안 그러면 BNB로 넣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있었고, 그리고 럼플 같은 경우에는 BNB를 예치하면은 신규 코인 리워드를 획득하고, 이게 이제 BNB 볼트 같은 여기 있구나. 네. BNB 볼트 될 때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BNB 체인상의 디앱 해서 BNB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나 안 그러면 플랫폼 코인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BNB 기반 코인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레이어 2, 레이어 3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면 비트코인 보낼 때 BEP20인가? BEP20이 이제 요거 BNB거든요. 네. 그걸로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하면 수수료가 엄청 싸거든요. 네. 엄청 싸. 비트코인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리고 테더도 요 BEP20인가? 그걸로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면 수수료가 엄청 싸. 트론 그것만큼 싼가? 더 싼가? 아무튼 엄청 싸고 빨라. 네. 예. 그래서 이 체인을 지원하는 거래소들도 꽤 많아요. 저도 이제 비트겟에서 바이낸스 왔다 갔다 할 때 무조건 BNB 체인 위에서 옮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위에서 올라가는 디파이, NFT 뭐 이 게임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역할을 하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BNB 볼트가 있는데 BNB 볼트는 그냥 예치만 하면 그냥 서비스를 뭘 줘. 네. 많진 않아. 예. 그러니까 코인들 좀 넣어줘. 그러니까 그 에어드랍 같은 거 BNB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 정확히 말해. 에어드랍 같은 개념이야. 네. 그리고 바이낸스 카드 결제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부 국가에서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잘 없긴 합니다. 네. 그리고 NFT 및 웹3 서비스, 그다음에 수익형 상품 참여 자격 해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요걸 좀 종합해 봤을 때는 BNB를 갖고 있으면 우리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를 너가 정말 사용을 많이 해? 그러면 BNB 갖고 있으면 이득이 많을걸? 수수료도 할인돼? 그 다음에 뭐 코인 보내고 받는데도 엄청 싸게 보내고 받을 수 있어? 그리고 BNB 갖고 있으면 각종 이벤트 참여돼? 약간 요런 식인 거예요. 코스트코 연회비 같은 느낌? 네. 그거랑 비슷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BNB를 소각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요거 소각하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분기별로 자동으로 연구 소각시킵니다. 네, 연구 소각시키고 그다음에 실시간 가스비 기반 소각. 그러니까 어쨌든 요 보내고 받으면은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 일부분을 소각시킨다는 거죠. 네, 이더리움이랑 유사한 구조. 그리고 최초 발행량이 2억 개고 최종적으로는 1억 개로 줄이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디플레이션 구조를 좀 구축해놨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수료를 BNB로 내면은 그거 소각 안 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각은 안 되고 어쨌든 요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 BNB가 다시 바이낸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수익으로 잡힌다. 하지만 요 바이낸스의 수익으로 잡힌 게 아까 말했던 그 오토번에 의해서 일부를 계속 소각하긴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BNB를 많이 사용하게끔 만들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낸스가 망하지 않는 한 BNB가 가격이 막 마냥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싶고, 네. 그 다음에 스테이킹, 그러니까 BNB 볼트로만 남겨놔도 코인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은 사람들은 수수료 할인받기 위해서 무조건 BNB 일정 물량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럼 수수료 내면 그걸 BNB를 또 사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리고 짜투리 코인들을 BNB를 바꿀 수도 있고, 소수점 그렇죠. 단위로 남아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여러모로 좀 활용성이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NB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낸스가 망하면 망하는 거라서. 그렇죠. 예. 갑자기 뭐 바이낸스 망한다고 솔라나가 망할까요? 물론 타격은 받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BNB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다. 예.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좀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굳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긴 해. 네, 이건 사실 바이낸스를 쓰는 사람들이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들고 있어요. 안 쓰는 사람이면 이거를 굳이 빗썸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을 필요까지.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요. 빗썸에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 네. 그냥 반쪽짜리인 거야. 빗썸에서 BNB를 사서 갖고 있다는 건 반쪽짜리인 건데. 네. 근데 바이낸스를 쓰고 있다? 그럼 안 들고 있을 이유. 그러면 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한 5%? 뭐 많으면 한 10% 정도는 BNB로 들고 있어도 나쁠 게 없다. 네. 라고 좀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얘기해봤고, 그러면 차트도 한번 볼까? 네. 내가 먼저 얘기하면 네. 약간 이더리움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살짝 있죠. 그냥 물론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요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더리움도 1, 2 한 다음에 이게 3, 4냐 아니면 1, 2, 3, 4, 5가 끝났냐, 네. 요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더 많이 떨어져서 사실 1, 2, 3, 5가 여기서 끝났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건데, 네. BNB 같은 경우에는 1, 2 한 다음에 지금 3, 4이기 때문에 추가로 5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1, 2, 3, 4, 5가 끝나고 다시 1, 2, 3, 4, 5로 올라갈지, 이걸 지금 알 수 없다? 네. 이게 좀 복잡하죠, 지금. 너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어요.
많이 적죠. 잘 버텼죠. 이거. 음. 이 정도면 거의 비트 버틴 수준으로 버텼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뭐 고점 대비 저점 따지면 그래도 37%니까 그러네. 비트 정도 수준, 비트보다 조금 더 하락한 수준이니까 비트 버틴 만큼 버티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지지만 가끔씩 바이낸스에만 악재인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얘만 떨어져요. 알트코인은 안 떨어지는데 얘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장일단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뭐 차트로만 보면은 차트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얘기하면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1, 2, 3, 4, 5로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5로 올라갈 것이냐, 안 그러면 1, 2 한 다음에 3, 4, 5가 될 것이냐, 이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얘를 1, 2로 두는 엘리엇 파동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한 2,500달러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는 얼마요? 라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빗썸에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굳이. 뭐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코로 비교하면 코스트코를 굳이 안 가는데 회원권을 끊어놓고 있을 이유는 그치. 없잖아요. 회원권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끊어놓는 이런 개념인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원화는 알아서 계산하시고, 달러로 치면은 한 2,500달러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상승 기대치로 따지면은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엘리엇 파동을 한번 겪는다라고 치면은 상승 기대치가 한 300%인데 네. 지금 솔라나나 이더리움 이런 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는다라는 상승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얘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승 기대치로 따지면 엄청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를 쓴다면 약간 해칭용, 리스크 해칭용 플러스 뭐 수수료 절감이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BTC 마켓, USDT 마켓은 더 얘기할 거 없지 너도. 네, 그렇죠. 네. BTC 마켓을 보면 BTC 마켓 같은 경우에도 이게 1, 2, 3, 4, 5가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얘가 1, 2, 3, 4, 5가 정확히 떨어져서 요렇게 A, B, C가 끝나느냐 아니면 A, B, C가 진행 중이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요 근방까지만 가서 박스권을 유지하느냐. BTC 마켓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요 위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느냐. 인데 요렇게까지 뚫고 올라가서 간다라고 하면은 USDT 마켓에서도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2번 겪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이미 시총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바이낸스 사용량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게 꼭 거래소 수요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좀 ETF라던가 그런 외부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BTC 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을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박스권처럼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네. 그래서 별로 사기에도 좋은 자리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락폭이 불장인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수수료 그냥 수익 얻는 게 훨씬 크니까 네. 라는 생각 정도로 그냥 갖고 계셔도 딱히 나쁠 건 없다? 요 정도? 네. 덧붙일 말 있나?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 네.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차트도 한번 봤습니다. 사실 뭐 아까 전에 좀 기능 나온 것 중에서 BNB 체인에서 돌아간다 이런 것들도 사실 바이낸스에서 좀 더 뭐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긴 하지. 네. 근데 이제 확실히 테더를 보내거나 네. 비트코인 보내는 데는 좋더라고. 어. 수수료가 일단 싸. 네. 그게 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잡코인들보다는 오히려 쓰임새는 좀 더 탄탄하다. 네. 그리고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득도 있지만 손실도 있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네. 그러면 다음 주는 도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에이다? 에이다가 치고 올라와서 에이다를 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갈 것인가? 네.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별일 있으면 별일 있는 코인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트론, 수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스텔라, 루멘 이런 순이네. 톤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톤도 난 갖고 있진 않거든? 네. 근데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이게 톤 같은 경우에도 좀 미국 정책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정책이 맞아요. 바뀌면 어떻게 될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인 중에 BNB 다음이 아마 비트겟 토큰일 거예요. BGB. 네. 예, 근데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만큼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